자, 어떻게 좀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자, 휴식을 취하셨다면 이제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 법제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회복지 법제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풀이를 잘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1급 사회복지사 꼭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이 씨앗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번 할 수 있다.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꼭 화이팅해서 사회복지사 1급이 되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6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56번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어요. 양보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게 틀린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번, 2번, 3번, 4, 5번은 맞는 얘기죠.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포기했다가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맞는 얘기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하여야 된다. 이 공포하게끔 되어 있어요. 최저 8월 달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7번 한번 보겠어요. 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예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옳은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보장기관이란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 관리사를 둘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한번 볼까요? 58번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지난 10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틀린 얘기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가 아니라 허가죠. 허가를.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밋이 아니라 and가 아니라 or예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and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시도지사의 해임 명령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임원해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근데 7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시설의 장이 될 수가 없다.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시설장이 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시 안전 점검을 하고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립니다. 58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어요. 5번은 맞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9번을 한번 보면요. 59번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질문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회복지법인에 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옳은 것인데,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딱 읽어봐도 옳은 얘기죠. 네, 옳은 얘기. 1번, 2번, 3번, 5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만 하면 돼요.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돼요. 틀린 얘기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근데 이사는요,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될 수가 있지만 직원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여서 정답은 5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이요. 60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또 질문이에요. 60번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한다.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다 1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날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매년 9월 7일로 사회복지날로 선포한 것은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것을 기념해서 9월 7일 날을 사회복지날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4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이익 원칙이죠.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2번은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틀린 얘기예요.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면 우리가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게 되죠. 이 생계급여에 관할 소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근데 주거급여를 우리가 제공을 하죠. 이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하죠.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관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총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걸 하죠?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또 이제 뭐 자활급여, 자활급여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급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그 교육부총리가 담당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요. 직접 지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직접 지원을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 정보 제공 지원이에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이것은 다 직접 지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보 제공 지원은 간접 지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3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법도 매년마다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 문제니까요. 이거 잘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게 옳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실이 됩니다. 상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실이 된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또 3번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현금이나 현물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압류 금지죠.
네 번째 4번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지급한다.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5번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부가 동시에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사람 것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20을 감하죠. 감하고 해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최대 많이 부부가 받는 것은 48만 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3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한번 보겠어요. 자, 64번은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5대 사회보험 얘기했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대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대 사회보험은 항상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니까요. 우리가 꼭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급여에는 실업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당이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야 글이 맞는 건데 틀렸죠. 그 나머지는 1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실업이란 근로자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취업 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65세 이상에 고용되거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은요. 국민연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국민연금에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2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왜 틀렸을까요? 1번 보면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해당하는 날에 자격이 상실이 되죠. 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뀌었어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65번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이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질문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 질문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이 해당이 안 되고요. 기역과 디귿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6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번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구직급여는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급여의 종류예요.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또 장애급여, 이것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인데요. 구직급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고용보험의 급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67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8번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다 나왔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나왔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나왔고, 또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나왔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도 나왔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도 지금 연속해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5대 사회보험은 자세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8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망했다면 내일서부터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죠. 자, 국적을 잃은 날, 이건 틀렸어요. 국적을 잃은 날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이 되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 날부터,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날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이에요. 그리고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이게 아니라 수급권자가 된 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자격을 상실한 시기, 요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6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9번이에요. 자, 69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간간히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해서 출제가 돼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상징 마크를 가지고 있죠.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안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복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고요. 맞는 것은 4번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국민건강보험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집행을 하죠. 그 참고를 하시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지정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지정 기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다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 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 주기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각 개별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7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잘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에 걸쳐서 3년 주기로 조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종합실태조사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요. 3년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 아동복지법상의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주기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죠. 자, 또 5번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70번. 70번의 문제는 3번이 되겠어요. 3번. 그래서 요참에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5년이고요. 나머지는 다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장애인복지법상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법상의 벌칙 조항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2번이요. 자, 아동복지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맞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문제 풀었지만 아동복지법상에서 5년 단위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아동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게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어요. 자, 73번은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문인데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해당이 돼요. 자, 우리 이제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74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 세 가지 법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인데요.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뭐뭐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고요. 뭐뭐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이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회복지법의 대부분이 이 강제 규정이 별로 없어요. 임의 규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 법의 그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끝맺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극단적이면서도 좀 약간 여유 저스트하게 이렇게 규정한 법이죠. 2번 같은 경우가 답일 가능성이 많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비의 일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답 맞는 그 글귀가 되겠죠. 그래서 이 74번은 2번이 틀린 얘기고요. 1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시험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75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75번은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이 판례와 관련된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뭐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 한 문제 정도는 뭐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74번 이전에 그 문제 제가 이제 출제 경향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임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5번 같은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런 판례가 있어요.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현행 우리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을 60세까지 납입을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 18세 이상 60세까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확한 판례의 적용에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75번 문제는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3교시 과목인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 문제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7회와 18회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꼭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 요 세 과목은 꼭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이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있을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면 수업으로 중간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